기대와 공포 모두 멀리하자. 그럼 뭘 가까이 해야 되나요? 현실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제 이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만 진짜 네. 좋은이 아니구나. 그냥 네. 일부 섹터와 저세상 주식 좀 종목만 움직이고. 좋았고. 예, 맞아요. 그쵸.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급등락을 요즘에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대강 이제 떠오르는 단어 좀 뭐 나열해 보자면 뭐 허탈, 뭐 분노, 뭐 짜증, 뭐 실망,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시장이. 코스피는 어제 그렇죠. 시가가 고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네. 이런 어떠한 그 감정들을 아우르고 관통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저 생각이 나는데 무력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어떤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감정이 어떤 동요가 굉장히 큰데, 근데 시장의 어떤 그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은 내 기대와는 항상 이제 좀 어긋나는 이런 네. 상황이 되니까 좀 무력감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이제 그 경기에서 자기보다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뭐 나름 이제 전략을 짜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도저히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선수가 게임 중에 그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내 나름대로는 내가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든 공략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상대가 그걸 다 뭐 무력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역시 이제 좀 이 게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 무력감이 다가온대요. 그래서 막 기권하고 싶은 막 충동을 그러니까 그 기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냥 주식이고 뭐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충동이 아마 지금 극에 달해 있으실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여러분들 감정을 좀 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시장은 그러니까 예측한다고 되지도 않고 또 빈틈을 파고들어도 쉽게 그게 이제 공략되지 않는 좀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일단 시장 한번 점검을 네. 할게요. 자, 뭐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뭔가 좀 다시금 좀 시장이 힘을 낼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뭐 여지없이 뭐 코스피가 이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시가가 고가예요. 그리고 쭉 맞아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허탈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래도 뭐 삼성전자도 힘을 내줬고 전일 지수도 좀 많이 올랐고 외국인도 모처럼 뭐 현선물을 뭐 듬뿍 사줬는데 적어도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추가 반등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장을 시작을 했을 때도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듯 싶었는데 불과 뭐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그냥 시가가 고가를 맞고서 쭉 흘러내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뭐 이런 부분에서 허탈감이 크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3천을 뭐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뭐 다시 뭐 내주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그저께 지수를 끌어당겼던 수급을 그대로 그냥 도로 뱉었죠. 뭐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4,500억을 팔았고 선물을 이제 1조 원을 이제 순매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 미중 무역 갈등의 뭐 재점화 뭐 요걸로 좀 그렇게 헤드라인이 걸리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시장에 여러분들께 수급 상황을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의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수급상의 신뢰도를 높게 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역시나 어제 그 두 주체가 앞장서서 이제 시장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이 어떤 금융 투자의 매수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란 이 수급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를 또 어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시켜준 하루였는데 근데 사실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니까 전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형주라고 하면 하락이든 상승이든 한번 이제 추세를 잡으면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주식들이 보통 대형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대형주가 자고 일어나면 이제 급등락을 이제 그 반복하면서 개별주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네. 오히려 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그냥 사놓고서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는 게 원래 그래서 대형주하라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은 대형주를 들고 있으면 오히려 하루 종일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시가가 고가로 찍고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에서 대형주가 또 흘러내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심적인 동요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고 두 종목만 볼게요. 네. LG화학 어제도 제가 아침에 요거 좀 저점 대비해서 이제 좀 꽤 올랐는데 뭐 어제 또 이제 또 다시 뭐 이제 배터리 또 화재 이슈 때문에 5%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형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한 번 빠지면 뭐 두 자릿수 급락을 하고 어제도 5% 급락을 하고 이래 버리니까 우리가 대형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끽해봐야 뭐 많이 빠져야 뭐 4, 5%, 뭐 올라봐야 4, 5%.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 레인지를 제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대형주니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형주에 접근한 건데
지금 대형주가 뭐 개별주의 그것과 뭐 유사하게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허탈감도 크실 거고 이제 좀 뭐 85만 원까지 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가나 이렇게 했더니만 그냥 다시 주저앉아 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박탈감 크실 수 있는 거고 또 카카오도 한번 보면 카카오도 뭐 최근에 바닥에서 꾸역꾸역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글쎄요 뭐 카카오페이 뭐 상장 효과가 뭐 소멸된 것인지 어제 또다시 이제 좀 이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자꾸 급등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어떤 그 지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최근에 뭐 죄송하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뭐 제가 안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가 그런 어떤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신뢰를 주질 못해요. 그죠?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대형주가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예요. 급등락을 자꾸 반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와 카카오가 우리 시장 투자자들 심지어 여러분들도 이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실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데 지수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물론 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치열하게 뭐 이제 분석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견 이게 그러니까 지적 게임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게 철저하게 심리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뭐 장부상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은 주식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주식을 바라보는 심리가 거기에 확신을 못 갖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출렁출렁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딱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목처럼 지금 현재는 너무 좀 큰 기대감을 이제 갖지 말자.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인 목표와 전략을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꾸려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고 또 이게 이제 가다가 또 급락하고 가다 급락하니까 이제 공포심이 생기자. 이러다 더 빠지면 어떨까. 근데 공포심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상단도 막혀 있지만 하단도 어느 정도 제어되는 그런 구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네. 그래도 제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바라보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이제 8월에 그 반도체 패닉 세일 이후에 무지하게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어쨌건 3,000포인트 전후에서는 꾸역꾸역 버텨주는 모습은 일단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유례 없는 유동성 장세로 코로나 이제 직전 대비해서 지수가 이제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유동성의 효과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간밤에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단행이 됐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시장은 긴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으로 누렸던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표와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이냐. 그리고 그 구간에서 바닥이 잡힐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게 3,000포인트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의 레벨은 증명해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죠. 그리고 뭐 이제 기아나 현대 같은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어떤 그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이 구간 정도라면은 코스피가 좀 비싸다고 판단할 필요는 굳이 없는 구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면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갈 것이라는 공포심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시장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제가 이제 코스피 이제 3,080에서 3,100 사이에 이제 갭을 메워주면 제가 이제 추가 상승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3,080을 상단으로 두고 하단이 2,900이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지수는 이 안에서 놀 수밖에 없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다 이제 현실적인 그런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자, 조금 더 다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논리들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유례 없는 상승장에서 시장에 걸렸던 수많은 논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유동성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철저하게 실적이나 지표나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테이퍼링을 단행을 하니까
국제적 유가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데 역시 테이퍼링을 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느 정도 테이퍼링을 또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장의 어떤 그런 이제 시각들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불확실성인 테이퍼링은 이제 단행이 됐기 때문에 우린 테이퍼링 이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그럼 여기서 뭐 코스피가 3,316을 뚫고 갈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 계산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기대치도 조금 낮추고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어느 정도의 구간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뭐 박스권 그런 시장의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대형주가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어제 네. 덜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뭐냐면 코스닥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그쪽 섹터나 2차 전지소재 종목 저세상 쪽으로 저희가 뭐 조금 더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저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제 에코프로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에코프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세상 주식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확신 있고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 같고는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정도 레벨에는 제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갖고 와도 시장 전략을 짜도 항상 그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멱살 잡고 들어가서 내가 자신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에코프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도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이제 이런 분들께는 뭐 하지 말라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직 이제 내가 좀 서툴고 좀 이제 뭐 주식 매매가 익숙지 않고 또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기본적으로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역시나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늘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무료로 직접 도와드리고 있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늘 여러분들의 포트와 계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시죠? 어제 SK 렌터카 컨퍼런스 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요약해서 다시 한 말씀. 어제 좀 그러니까 저도 어제 SK 렌터카 주가를 보고 약간 무력감이 드는 게 시가가 고가로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일단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그 리포트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일단 목표 주가 22,000원 이렇게 좀 산정을 했고 영업이익이 이제 추정치를 하회한 것은 일회성 광고비가 좀 집행된 부분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뭐 크게 의뢰할 부분은 아니고요. 장기 렌터카 이제 그리고 중고차 요 이제 업황 계속 호조세 유지하고 있고 네. 위드 코로나 때문에 단기 렌터카 수요 이제 급증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현재 시가가 5,700억인데 저는 이거 8,000억은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네. 한 40% 정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퍼스트 클래스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SK 렌터카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